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내일은 슈퍼리치입니다. 내일은 슈퍼리치는 임지영 작가가 쓰고 이지북 출판사에서 출간된 동화책입니다. 작가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기는 해요. 돈이 많으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모으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정말 행복할까요? 라고 묻고 있네요. 내일은 슈퍼리치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이야기래요. 주인공 재원이가 돈을 벌기 위해 궁리하고 노력하는 시끌벅적한 일상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진짜 슈퍼리치는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보는 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챕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가 번다 돈. 내 꿈은 슈퍼리치다. 이 꿈을 가지게 된 건 순전히 엄마 때문이다. 엄마가 하도 공부 해서 내가 큰 소리 치다가 얼떨결에 결심한 거다. 내가 공부 못해도 돈은 잘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버렸다. 내 나이 겨우 11살의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해버린 걸까? 그런데 돈하고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말을 했느냐고? 공부를 잘해야 돈도 많이 벌어. 너 공부 못했던 사람 치고 돈 잘 버는 사람 봤니? 그러니까 공부 좀 하라고. 이건 엄마가 나만 보면 불러대는 노래와 같다. 특히 새학기가 되면 특별한 잔소리 이벤트라도 하는 것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내 귀에 딱지처럼 붙어버렸다. 결국 돈이었어? 엄마의 말을 듣고 꽤 허탈했다. 미래의 훌륭한 사람이 돼 세상을 빛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이라니. 나는 보란 듯이 엄마에게 큰 소리 쳤다. 그리고 엄마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사실 엄마 말은 틀렸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 공부를 못해도 돈 잘 버는 사람은 많았다. 이를테면 절친 석훈이의 삼촌만 해도 그렇다. 삼촌은 프로게이머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대신 게임하느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늘 잔소리와 욕을 먹으며 살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프로게이머가 돼 돈을 엄청 잘 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던 아빠보다 더 많이 번다며 석훈이가 부러워한 적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 나왔던 주식으로 대박난 슈퍼리치 아저씨도 마찬가지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어요. 다만 주식에 대해서는 좀 많이 파긴 했죠. 그 아저씨도 이렇게 말했다. 결론은 공부 잘하는 것과 돈 잘 버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엄마가 돈 때문에 공부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데도 엄마는 아니라고 우기면서 나한테 또 학원 타령을 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엄마 말대로 부족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놀 수 있는 시간은 조금도 없다. 그래서 나는 엄마와 내기를 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10만 원 벌 테니까.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내가 말한 대로 그만큼 벌면 인정해주지. 하지만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넌 내가 다니라는 학원 다니면서 군소리 없이 공부해야 해. 알겠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해서 큰 소리 빵빵 쳤고 그 김에 꿈도 슈퍼리치로 바꾼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일 때문에 조금 바빠졌다. 돈을 벌려면 일해야 했고 일하려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첫 번째로 생각난 곳은 신문 보급소였다. 이걸 생각한 건 순전히 아빠 때문이다. 아빠가 심심하면 꺼내는 나 때는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 때는 말이야. 새벽에 신문 돌리면서 돈을 벌었지. 그 일 말고는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신문 보급소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했다. 여보세요? 신문 배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묻자 가만히 듣고 있던 아저씨가 되물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죠? 4학년인데요. 대학 4학년이요? 아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뭐라고? 아니, 초딩이 어디 장난 전화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전화를 하는 거야? 어쩐지 목소리가 어리다 했어. 바빠 죽겠는데 끊어! 그러곤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어찌나 야박한지 순간 멍해졌다. 기분도 좋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화를 단호박으로 끊냐? 치, 여기 아니면 없을 줄 아나? 나는 씩씩거리며 다른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뭘 해보지? 아직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알아볼 만한 곳이 많지 않았다.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는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전단지를 뜯어와 거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알바 구함, 시간 오후 3시에서 6시, 3시간, 시급 8,720원, 하는 일, 포장 작업, 010 블라블라 블라블라, 정훈 식품. 여보세요? 알바 구한다고 해서 전화했는데 다 구하셨나요? 아직 구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몇 살이에요? 그게 신문 보급소 일이 생각나서 머뭇거려졌다. 그러자 역시나 상대도 눈치를 챘는지 한마디 했다. 아이들은 안 뽑습니다. 뚝. 이번에도 민망할 정도로 전화가 빨리 끊어졌다. 이걸 2번이나 경험하니까 순간 앞이 캄캄해졌다. 어른들 말대로 세상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어디 한번 지켜보겠어? 엄마 말은 또 왜 이렇게 생각이 잘 나는지.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아빠가 소파에 누워 복권 추첨하는 걸 보고 있었다. 지금부터 로또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호입니다. 네, 4번. 그 다음 18번.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래, 바로 저거야. 왜 진즉에 그 생각을 못했나 싶어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다니. 갑자기 웃음이 실실 새어나왔다. 어쩐지 내가 천재가 된 기분이 들었다. 얼른 내 방으로 가서 방문을 닫고 방 안을 휘휘 둘러봤다. 아무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으니 조심해야겠다. 그런 말이 지금 상황에 맞나? 아무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서랍장 가까이로 갔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동글동글한 돼지 저금통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칼을 가져와 티나지 않게 배를 살살 가른 다음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복권은 어린이한테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원래 미성년자한테는 팔지 않아요. 편의점 알바 누나는 꽤 냉정했다. 찬바람이 쌩쌩나게 한마디 하더니 카운터에 있는 물건들을 치웠다. 한마디로 더 이상 나한테 볼 일이 없다는 듯 굴었다. 아니,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어린이한텐 복권을 안 파는 거야? 짜증과 함께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어린이라고 알바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복권도 팔지 않는다니 진짜 너무한다. 잔뜩 기대했던 일이 한순간에 사라지니 이번에야말로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틀 후에도 나는 여전히 자나깨나 돈벌 궁리를 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였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때 툭!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무심코 옆을 쳐다봤다.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할머니가 짐을 내려놓더니 양팔을 번갈아 가며 주무르고 있었다. 아이고 힘들어. 할머니가 그러는 사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양손 가득 짐을 들었다. 딱 봐도 힘들어 보였다. 할머니, 제가 짐 하나 들어드릴까요? 나는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넣고 얼른 할머니가 들고 있는 짐 쪽으로 손을 뻗었다. 아휴, 고맙기도 해라. 그럼 저기 2단지 경로당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들어주련. 할머니가 사양하지 않고 냉큼 내게 짐을 내밀었다. 나도 덥석받아 횡단보도를 건넜다. 할머니는 아까보다 몸이 더 가벼워서인지 힘들지 않게 걸었다. 곧 나와 할머니는 경로당 앞에 도착했다. 잠깐만 아가. 할머니는 경로당 안에 들어가서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내게서도 짐을 받아들었다. 그때 경로당 안에서 반짝이 스웨터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할머니가 짐을 들고 온 할머니한테 물었다. 얜 누구야? 손주? 아니요, 저기 신호등에서 짐 들어주네요. 어머, 착해라. 너 어디 사니? 반짝이 스웨터 할머니가 눈을 깜빡거리며 물었다. 아, 저 삼동에 살아요. 그래, 요즘 보기 드문 애기네. 반짝이 스웨터 할머니는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더니 신발을 신었다. 그러자 무거운 짐을 들었던 할머니가 반짝이 스웨터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어디 가는겨? 뭐 어디 가겠어, 당근. 또 좋은 게 나왔더라고. 나 가. 그러곤 할머니와 나에게 손을 흔들며 갔다.
나도 얼른 반짝이 할머니와 짐든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안녕히 계세요. 아가, 이리 와 봐라. 막 가려는데 할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가다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어. 할머니가 내 앞으로 돈을 쑥 내밀었다. 나는 생각지도 못한 터라 멀뚱멀뚱 할머니를 쳐다봤다. 고마워서 그런 거니까 얼른 받아.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짐을 받았을 때만큼 재빨리 덥석 받고는 인사했다. 기분이 좋아 속으로는 환호성이 나왔지만 꾹 참고 얼른 그 자리를 떴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 공돈이 생기니까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다. 공돈은 또 써주는 게 맛이지. 나는 할머니의 말대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려고 했다. 그러다 문득 엄마에게 약속한 게 생각났다. 맞다. 아직 돈도 못 버는데 이거라도 모아놓을까? 그랬다. 당장 돈벌이만 있어도 손에 든 1,000원은 아이스크림 값이 되겠지만 지금 내 처지로 봐서는 앞일을 생각해야 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후문 쪽으로 향하던 발길을 우리 집이 있는 3단지로 돌렸다. 그때였다. 벼랑간 머릿속을 번개보다 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아, 맞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불현듯 떠오른 기가 막힌 아이디어에 걸음을 더 빨리 하여 집으로 향했다. 그러다 다시 방향을 반대로 돌려 좀 전에 가려던 마트로 뛰다시피 급히 걸었다. 일단 좋은 일은 입안을 아이스크림으로 깔끔하게 해주고 시작하는 게 순서지. 그렇고 말고.